네, 안녕하세요. 닥신TV 신재욱이고요. 병원 생활하면서 느낀 점이란 시리즈를 예전에 좀 연재했었는데 하다 말았는데 오늘은 그 시리즈를 오래간만에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병원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공중보건 의사를 할 때 그 보건지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공중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 의로 일하면서 좀 느꼈던 일 한 가지 좀 생각나는 썰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공중보건 의사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아마 꽤 많으실 거예요.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좀 같이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제 옛날에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 어떤 어르신이 이제 오셨는데 이렇게 지팡이 짚고 이렇게 오시는 분이었어요. 아들이 모시고 왔고 근데 이제 자세하게는 생각 안 나는데 이분이 이제 당뇨 환자분이었는데 당 수치를 재면 당 수치가 되게 높았어요. 이제 제가 일했던 지소에서는 피 검사를 할 수 없어서 이분의 뭐 그 신장 기능이나 혹은 A1C 뭐 이런 거는 알 수가 없고 이제 BST를 재는데 뭐 BST를 재면은 혈당이 뭐 400, 500, 뭐 600 뭐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. 그다음에 뭐 그 이상은 거의 측정 불가 수치로 뜨죠 보통.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났지만 제가 하여간에 그 당시에는 이분은 진짜 보건지소에서 볼 분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혈당이 맨날 올 때마다 400, 500, 400, 500 뭐 이랬을 거예요. 그러니까 경구약제로 조절되지 않는 상태였고 그래서 제가 당시에 그 어르신한테 이제 설명을 드렸죠. 제가 또 설명 중이니까 이렇게 또 정말 진심을 담아서 어르신 지금 이렇게 경구약제로 조절되지 않으면 인슐린을 좀 드셔야 될 것 같고 당화혈색소나 심기능이나 그 외에 다른 심혈관 관련된 그런 검사들도 좀 해야 될 수 있고 이러다가 어떤 내분비적 질환으로 응급 상황에 처할 수 있다. 뭐 HHS나 DK 같은 질환으로 뭐 응급실에 보통 가게 되고 의식저하를 주소로 당뇨 조절되지 않는 거 되게 무섭잖아요. 뭐 그렇게 중증도 있는 질환 아니더라도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고 조절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어르신이 이제 인슐린을 꼭 써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경구약제로는 도저히 조절이 되지 않으니까 여기 오다 진짜 큰일 나겠다. 이 보건지소에 다니시다 이제 좀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. 어르신 여기 오시면 안 되고 다음에 요번에는 한 달치 약 드릴 테니까 요 한 달치 약 먹는 기간에 어떤 내과 병원 가든지 조금 더 큰 병원에 내분비내과 좀 가서 인슐린 좀 입원해서 조절하고 나와라.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르신이 뭐 아주 그냥 보통 어르신들 중에 이제 고집 세고 되게 공격적인 분이 있잖아요.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러니까 막 뭐 자기는 이 병원 이 보건지소에 계속 오던 사람이고 너 새파랗게 젊은 공보에 너 지금 갑자기 나타나고 왜 나보고 오지 말라고 하냐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랬는데 저도 또 이제 맞서 싸우지는 않고 되게 이제 침착하게 잘 설득을 했었을 겁니다. 아마 제 성격상. 뭐 이렇게 막 싸우진 않으니까. 근데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잘 설득이 안 되니까 이 아들이 항상 모시고 왔던 분인데 이 아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. 이거는 좀 아니니까 아버지 모시고 좀 큰 병원을 가든지 좀 딴 데 갔으면 좋겠다. 나중에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뭐 아들이 했을지 이 어르신이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보건소에다가 이 민원을 넣었다는 거예요. 민원 사유는 공중보건의사의 직무유기. 그래서 이 신재욱이가 보건소에서 직무유기로 민원을 먹었습니다. 그 민원을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를 딱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기쁘더라고요. 왜냐? 아니 이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어떻게 이 신재욱이를 공중보건의사 직무유기로 얘기를 할 수가 있냐? 보건지소를 3년 동안 계속 근무지를 이동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저랑 같이 근무를 했던 그 보건소 그 공무원 직원분들이 이 신재욱이를 거쳐간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저보고 근무 태만이라고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걸 다 아실 겁니다. 정말 사람이라는 게 정말 티끌까지 다 찾으면 정말 하나의 무결점이 없겠냐마는 그래도 이 신재욱이를 그 공중보건의사 근무 태만으로 하는 거는 이건 정말 소도 웃을 일이다. 그래서 어쨌든 저도 그 당시에 그 민원을 딱 받고서는 약간 기분이 나쁘기도 하지만 뭐 이거는 참 되게 재밌는 일이다. 한번 어떻게든 한번 보자 나도.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기억이 나질 않는 거 보면 뭐 특별히 뭐 이게 뭐 이렇게 뭐 정식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. 문제가 될 수가 없죠. 내가 뭐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. 그래서 그런 일화를 겪고 나서 나중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의사들은 어떤 의학적인 틀에만 박혀서 이게 뭐 꼭 나쁘게 비꼬는 얘기는 아닌데 의학적인 근거에 의해서만 환자를 치료할 때가 있는데
사실은 그 환자의 어떤 소셜 이코노미 스테이처스 혹은 뭐 패밀리 서포트 혹은 그 환자와 그 환자 가족이 원하는 그 메디칼 트리트먼트의 어떤 기대 수준 뭐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. 지금 와서 생각하면 조금 좀 불찰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냥 그 어르신 그렇게 오면 잘 설명드리고 그냥 차트에다 기록 정도는 남기고 그냥 경구약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절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어르신이 뭐 오래 가지 않아 돌아가시겠죠. 근데 그 어르신은 뭐 큰 병원에 뭐 차 타고 가가지고 아들 신세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것보다 그냥 자기 오래 다녔던 그냥 동네 보건지소에 가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약을 한 다발 받아갖고 와서 그냥 그거 먹고 지내는 게 그 어르신에게는 그냥 행복이었을 수 있거든요. 그렇게 살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게 그분에게는 또 원하는 정도의 의료 서비스였을 수도 있어요. 당시에는 공중보건 의사로 근무하면서 약간 에비던스 뽕에 취하고 십선비 정신에 취해서 뭐 이렇게 좀 했던 그런 짓들이 좀 있습니다. 루틴하게 엔세이드 먹는 거 다 끊어버리고 혈압 당뇨 약 중에 되게 그 스키다시 같이 좀 잡다한 근거 없는 약들 들어가는 거 다 빼버린다든지 그런 약을 빼면 꼭 어르신들이랑 실갱이를 해야 되거든요. 혈압 약들 중에서 약간 옛날 트렌드의 무슨 베타블로커 좀 드시는 분들은 좀 요즘 트렌드의 약으로 이렇게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 되게 오랫동안 먹었던 그 혈압약을 바꾸려면 되게 싸워야 되거든요. 되게 플라시보 같은 부작용들도 생기고 그런 거를 되게 이 십선비 정신에 취해서 했었는데 3년 동안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. 돌아보면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고 뭐 혈압 조절되면 되지 뭐 요즘 트렌드의 베타블로커를 막 또 트렌드에 맞춰 쓰고 막 ARB도 요즘 트렌드로 막 맞춰 쓰고 이런 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어쨌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. 주행차로로 내려와 주세요.